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항정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냥 중간에 끊겼을 거예요. 페이지 55쪽입니다. 1번, 필수 예제 1번. 바로 1번이에요. 2x 더하기 5y의 5승을 전개했을 때 x제곱 y 3승항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이항 정리를 써서 찾으면 되는데, 얘를 A, 얘를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개식의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요? 일반항은 5y의 R차항이 되겠죠. BR차항. 그러면 2x로 보면 뭐예요? 5-R차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항계에서는 5 콤비네이션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죠. 그러면 5 콤비네이션 R에 2의 5-R승에 x의 5-R승 곱하기 5의 R승에 y의 R승이 될 거예요. 물론 이때 R은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5 콤비네이션 R에 2의 5-R승에 5의 R승에 x의 5-R승 y의 R승이 돼요. 그럼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은 얼마예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3을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5 콤비네이션 3 곱하기 2의 5-3승 곱하기 5의 3승 곱하기 x의 5-3 곱하기 y의 3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5 콤비네이션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3승 곱하기 x의 제곱 y 3승이 되죠. 따라서 얘가 바로 이 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5 콤비네이션 3은 5 콤비네이션 2죠. 2의 제곱은 4고 5의 3승은 12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입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25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합해서 5이 10이죠. 125에다가 4를 곱하면 얼마죠? 4, 5, 20, 4, 2, 8, 4, 2는 4, 500인가요? 그래서 5000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았죠? 예. 자, 이제 괄호 2번도 한번 해보죠. 괄호 2번을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분의 1의 8제곱의 전개식에서 x 7승항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풀어봅시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x분의 1을 8승으로. 그래서 얘가 a, 이 전체가 b인 거예요. 그랬을 때 a 전개식의 일반항은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x분의 1의 r차항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항으로 보면 8-r차항이 되죠? 그럼 이 항계수는 8 콤비네이션 r이 될 거예요. 이때 r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이제 이걸 정리합니다. 그러면 8 콤비네이션 r에 x의 얘랑 지수 법칙에 의해서 16-2r승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의 r승에 2분의 1의 r승에 x분의 1의 r승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거 정리를 또 해보면 8 콤비네이션 r에 x의 16-2r승에 마이너스 1의 r승에 2의 마이너스 r승에 x의 마이너스 r승이 되죠. 그래서 8 콤비네이션 r에 마이너스 1의 r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승
곱하기 x에 얘랑 얘랑은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6 마이너스 3r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7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16 마이너스 3r이 7이에요. 결국 마이너스 3r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니까 r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r이 3일 때입니다. 그래서 r을 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8 콤비네이션 3 마이너스 1에 3승 2에 마이너스 3승 또 x에 7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계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겠죠. 이건 지울게요. 자, 그래서 8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83이에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2의 마이너스 3승은 8분의 1이죠. 그렇게 돼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계수다. x의 7승이니까. 그러면 얘 8이랑 요 8이랑 약분되죠. 얘랑 얘랑 약분돼요. 결국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7승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필수 예제 2번을 풀어보죠. 필수 예제 2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승항을 곱한 거래요. 그랬을 때 상수항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두고 이 전개식의 일반항을 생각해볼까요? 이 전개식의 일반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x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r차항, 마이너스 x분의 1의 r차항이 일반항이 돼요. 그러면 x를 보면 10 마이너스 r차항이 되겠죠? 그럼 이 항계수는 10 콤비네이션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10 콤비네이션 r에 x의 10 마이너스 r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r승에 x의 마이너스 r승이 되죠. 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고 r승 지수법칙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니까 10 콤비네이션 r에 마이너스 1의 r승에 x의 10 마이너스 2r승이 돼요. 이때 r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항을 하나 뽑아서 얘랑 곱할 거예요. 그랬을 때 x제곱이랑 곱해서 상수항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몇 차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2차면 되죠. 결국 10 마이너스 2r이 마이너스 2면 돼요. 또 얘랑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 마이너스 2r이 뭐면 되죠? 네, 10 마이너스 2r이 0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r은 마이너스 12니까 r은 6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 2r은 마이너스 10이니까 r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5하고 6이에요. 그래서 먼저 r이 6일 때부터 알아봅시다. r이 6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죠. 그러니까 10 콤비네이션 6 곱하기 마이너스 1에 6승이 돼요.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승이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합니다. 그러면 얘에 의해서 상수항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상수항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10 콤비네이션 4에 마이너스 1의 수는 1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되죠. 그러면 4, 2, 8, 1, 3, 4, 210이 돼요. 그래서 210이라는 상수항을 갖게 됩니다. R이 6일 때. 자, R이 6일 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R이 5일 때죠. 자, R이 5일 때는 여기다 잡읍시다.
R이 5일 때. R이 5일 때는 이렇게 되고, R이 6일 때는 이렇게 되고, R이 5일 때는 여기다 다시 5 나오면 되죠. C 콤비네이션 5, 마이너스 1의 5승, 그 다음에 X가 0승이 되죠. 그래서 상수항이 돼요. 그럼 이 상수랑 이 2랑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상수항은 2 곱하기 C 콤비네이션 5 곱하기 마이너스 1의 5승이 되겠습니다. 얘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의 5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3, 2, 6, 4, 2, 8, 5, 2,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죠? 여기 5로 약분된 5가 아니라 2죠. 그러면은 2가 되니까 8이 돼요. 요건 지울까요? 2 마이너스 8 곱하기 9 곱하기 7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입니까? 98, 72에 7을 곱하면 7, 24, 77에 49, 504네요. 마이너스 504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해서 나온 상수항은 마이너스 504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504에서 210을 뺄까요? 그러면 49, 99, 249가 되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94가 되겠습니다. 예, 맞았죠? 네, 마이너스 294.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리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얘를 가만히 두고 얘 일반항을 찾아서 이렇게 곱해서 상수항을 찾으면 돼요. 자, 이제 필수예제 3번입니다. 필수예제 3번이에요. 1 플러스 2x의 4승과 1 마이너스 x 5승의 전개식에서 x 제곱항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일반항부터 찾아요. 얘 일반항부터 찾으면 어떻게 되죠? 얘 R차항이니까 2x의 R차항이 돼요. 그러면 1은 뭐가 되죠? 4 마이너스 R차인데 1이기 때문에 생략하죠. 그리고 이항계수는 4 콤비네이션 R이 될 거예요. 얘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x의 R을 쓰고 있으니까 P항이라고 합시다. P차. 그러면 1은 몇 차 돼요? 5 마이너스 P차죠. 근데 1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럼 이항계수는 뭐가 돼요? 4 콤비네이션, 5 콤비네이션 P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둘을 곱한 거니까 이 둘을 곱하면 일반항이 돼요. 이때 R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겠고, P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4 콤비네이션 R 곱하기 5 콤비네이션 P 곱하기 2의 R승, 그 다음에 여기 X R승은 여기다 나중에 쓰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의 P승이 나오죠. 그러면 X의 R승, X의 P승이 돼요. 이해 됐죠? 그러면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X의 R 플러스 P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X제곱 찾는 거니까 R 플러스 P가 2면 되죠? R 플러스 P가 2가 되는 걸 찾으래요. 그럼 R이 0이면 P가 2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R이 1이면 P가 1이죠. R이 2면 P는 0이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R이 0이고 P가 2일 때 여기다 대입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콤비네이션 0 곱하기 5 콤비네이션 2, 그 다음에 2의 0승 마이너스 P의 제곱항이 X제곱항의 개수가 돼요. 그럼 얘는 1이고 5 콤비네이션 2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니까 10이죠. 1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또 1이니까 10만 나오네요. 10이 나옵니다. 두 번째,
R이 1이고 P가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대입해요. 4 콤비네이션 1 곱하기 5 콤비네이션 1. 2의 1승 마이너스 1의 1승. 얘가 또 계수가 되죠. 그러면 4, 5, 20. 거기에 2를 곱하면 40.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0이 나오죠. 자, 이제 R이 2고 P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5 콤비네이션 0. 2의 4승 마이너스 1의 0승이 되죠. 그럼 이게 또 계수예요. 자, 그러면 4 콤비네이션 2는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6 나오네요. 얘는 1 나오고, 그러면 6이고 얘는 16이에요. 그러면 16에다 6을 곱하면 96이 되네요. 그리고 얘는 1이니까 96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수들을 이거 나니까 다 더하면 되죠. 따라서 얼마 돼요? 마이너스 6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답이 틀렸네요, 근데. 어디서 잘못 풀었죠? 우승 1-x의 우승 맞죠? 그러면 얘 일반항은 다시 풀어볼게요. 1 플러스 2x의 4승의 일반항은 요거의 r차항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1은 4-r이니까 1이 돼서 상략하고 4 콤비네이션 r이 돼요. 얘 일반항이 맞고, 얘 일반항은 얘의 p차항이죠. 얘의 p차항이니까 x-p승이고 1의 5-p승인데 생략하고 5 콤비네이션 p예요. 그럼 이 둘을 곱한 거예요. 그럼 4 콤비네이션 R, 5 콤비네이션 P, 2의 R승, 그렇죠? 그 다음에 X의 R승, 그 다음에 5 콤비네이션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P승, X의 P승. 그러면 R 플러스 P가 맞죠? 그럼 R 플러스 P예요. 그러면 R이 0일 때 P가 2고, R이 1일 때 P가 1이고, R이 2일 때 P가 0이 되겠죠? 그러면 0일 때 2예요. 그러면 0일 때 2를 집어넣으면 0하고 2를 집어넣죠? 그럼 5 콤비네이션 2예요. 그 다음에 이게 2의 0승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5 콤비네이션 2가 2 팩토리얼분의 5p 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10이 맞죠? 네. 그 다음에 4 콤비네이션 0이고, 2의 0승, 얘가 1, 1이 돼요. 10이고, 얘가 그러니까 10 맞죠? 그 다음 1, 1이에요. 그러면 4 콤비네이션 1, 5 콤비네이션 1, 그 다음에 2의 1승, 마이너스 1의 1승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 맞죠? 맞는데, 뭐가 틀리지? 아, 이게 4가 아니네요. 예, 얘가 2입니다, 2. 아, 얘가 2네요, 2. 자, 그래서 4 콤비네이션 2는 1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네, 6 곱하기 4, 24네요. 그래서 이게 24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예, 마이너스 6이다.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예, 저처럼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 자, 이제 58조 이항정리 활용입니다. 이항정리 활용은 이미 앞에서 다 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까지. 자, 그럼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이항계수의 합을 할 거예요. 자,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의 n승을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n 콤비네이션 0의 A n승 더하기 n 콤비네이션 1의 A의 n-1승 B n 콤비네이션 2의 A의 n-2승 B 제곱 해서 n 콤비네이션 n의 b의 n승까지 되겠죠. 여기 이 식에서가 a는 1, b는 x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했죠? 1 플러스 x의 n승은 n 콤비네이션 0의
1의 n승이니까 생략하고, n 커뮤니케이션 0에, n 커뮤니케이션 1에 x, n 커뮤니케이션 2에 x 제곱 해서 n 커뮤니케이션 n에 x의 n승을 얻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등식에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보자고요.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2의 n승이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남겠죠. n 커뮤니케이션 0 더하기 n 커뮤니케이션 1 더하기 n 커뮤니케이션 2 더하기 해서 n 커뮤니케이션 n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항 계수의 총합은 요거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이항 계수의 총합은 항상 2의 n승이에요. 그런데 n 커뮤니케이션 r이 뜻하는 게 뭐죠? 바로 이런 것도 뜻해요. 서로 다른 원소 n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r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그냥 3개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NCR이에요. 그러니까 NCR이라는 놈은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어떤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r개인 부분 집합을 만들 때 그 부분 집합의 개수랑 같아요. 그러면 이 합은 뭐죠? 부분 집합의 총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미 집합에서 배웠듯이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2의 n승이었죠. 네, 여기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등식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좌변은 0 되죠. 우변은 어떻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 그래서 홀수 번째에만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쭉 해서 마이너스 1의 n승에 ncn까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 합은 0이에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합시다. 이런 식 해결할 때 먼저 이제 이건 지우죠. n이 짝수라고 합시다. n이 짝수일 때 2의 n승이라는 놈은 n 커뮤니케이션 0 더하기 n 커뮤니케이션 1 더하기 n 커뮤니케이션 2 더하기 해서 n 커뮤니케이션 n까지 더한 합일 거예요. 그 다음에 0이라는 놈은 n 커뮤니케이션 1 마이너스 n 커뮤니케이션 1 더하기 n 커뮤니케이션 2 마이너스 해서 n이 짝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n 커뮤니케이션 n이 돼요. 자, 밑에 거 적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둘을 변변 더해보자고요. 변변 더해보면 좌변은 2의 n승이 되고 우변은 얘가 2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얘네가 2배일 겁니다. nc 0이죠. 그 다음에 nc 4가 살아남겠죠. 해서 마지막 n이 짝수니까 얘네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2배의 ncn이다. 그럼 2로 묶어봐요. 2로 묶어내면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ncn이 되겠죠. 따라서 뭘 얻죠? 양변을 2로 나누면 2의 n-1승은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해서 ncn까지 돼요. 짝수의 이항계수의 합이 되겠죠. 짝수의 이항계수의 합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2의 n-1승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둘을 빼볼까요? 빼보면 2의 n승이 좌변이 되겠죠? 우변은 얘가 사라져요. 얘가 살아남겠죠? 2가 사라져요. 그러면 3이 살아남겠죠? 그러면 5가 살아남겠고 해서 마지막 얘가 죽겠죠? 그럼 그 앞에 놈이 살아남겠죠? 얘가 홀수가 되니까 n 짝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2로 묶어내면 이런 식을 얻죠. nc1, nc3, nc5 해서
NC n-1까지.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2의 n-1승이 돼요. 모두 홀수 번째도 이항계수의 홀수의 합도, R이 홀수인 경우 합도 2의 n-1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알아봤어요. 자, 이제 n이 홀수일 때 알아봅시다. 자, n이 홀수일 때도 변변 더해보죠. 그러면 좌변은 2의 n승이고 우변은 뭐가 돼요? 이게 사라지죠. 홀수 번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2의 nc0, 2의 nc2 요게 살아남겠죠. 그 다음 거 사라져요. 해서 마지막에 n이 홀수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죠. n이 홀수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얘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 앞에 놓은 것까지 남겠죠. 2배 nc n-1. 왜? 얘가 짝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로 묶어내면 nc0, nc2 해서 nc n-1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2의 n-1승과 얘는 같다. 아까 n이 짝수일 때하고 같은 경우죠. 전부 짝수죠, R이. 그래서 짝수인 이항계수의 합은 2의 n-1승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서로 빼봅시다. 이제 서로 빼봐요. 그럼 역시 2의 n승이죠. 그럼 빼면 얘가 사라지죠. 얘가 살아남고. 그럼 2배 nc1이 살아남고. 얘가 사라지고 세 번째가 살아남고요. 2배 nc3이 살아남고. 해서 마지막 얘가 살아남겠죠. 2배의 ncn이 살아남습니다. 이때 n은 홀수죠. 자, 그랬을 때 2로 묶어내면 이와 같죠. 그래서 이런 식을 또 얻습니다. 2의 n-1승은 n-1 더하기 n-3 더하기 해서 n-n까지 더한 합이다. 얘는 홀수죠. 그래서 n이 짝수든 홀수든 짝수 번째 이항계수의 총합 2의 n-1승이고 홀수 번째 이항계수의 총합 2의 n-1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n이 짝수든 홀수든 다 똑같아요. 왜? 얘가 홀수돼 버리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항계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61쪽을 한번 보죠. 필수 예제 14번이에요.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5C2 더하기 해서 10C2까지 더한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2C2라는 놈은 3C3과 같다는 거 알아요. 그럼 3C3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가 되죠? 우리 요거 알아요. n-1 컨비네이션 r-1에다가 밑에다 적을까요? n-1 컨비네이션 r-1에다가 n-1 컨비네이션 r을 더하면 n 컨비네이션 r이 돼요.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뭐가 돼요? 이게 3이니까 얘랑 더한 합은 4C3이 된다는 얘기죠. 4C3이 돼요. 그러면 얘랑 더한 합도 5C3이 되죠. 얘랑 더한 합은 6C3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니까 얘랑 더한 합은 얼마가 돼요? 11C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총 합은 11C 3이에요. 그래서 11C 3을 찾아봤더니 5번이 존재하네요. 11C 8과 같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 예제 5번을 보죠. (1 플러스 x
더하기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 3승 해서 1 플러스 x 7승까지 더한 이 전기식에서 x 3승항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x 3승이 항이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요? x 3승이라는 것은 3c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 플러스 x 3승항을 전개했을 때 x 3승항은 뭐가 되죠? 3개 중에 3개를 뽑는 조합의 수가 되겠죠. 예. 그리고 1 플러스 x 4승항에서는 뭐가 나오죠? x 3승항은 뭐가 돼요? 1이 1차가 되니까 4 콤비네이션 3이 되나요? 네, 4 콤비네이션 3 나와요. 1 플러스 x의 5승이면 어떻게 되죠? 5 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6승은 6 콤비네이션 3, 7승은 7 콤비네이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요걸 4C4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요? 5C4가 돼요.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됩니까? 6C4가 돼요.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요? 7C4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죠? 8C4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합은 8C4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3승항의 개수입니다. 그럼 8C4는 얼마일까요? 4, 3, 2, 1분의 8, 7, 6, 5가 되죠? 그러면 4, 2, 8, 3, 2, 6, 7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는 7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이제 필수 예제 6번을 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7C0, 7C1, 7C2 해서 7C7까지 더한 합을 구하면 그게 바로 2의 7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게 2의 n승이니까 n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두 번째 문제 봅시다. 20C1 빼기 20C2 더하기 20C3 빼기 20C4 더하기 땡땡땡에서 20C19 마이너스 20C 20이 되겠죠. 자, 얘네는 뭐랑 같죠? 자, 얘네를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를 묶어볼까요? 마이너스를 묶어보면 20C1 마이너스 20C1 더하기 20C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C3 플러스 20C4 해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0C19 플러스 20C 20이 돼요. 따라서 여기에 20C0을 더하고 뺍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어떤 거였어요? 1 플러스 x의 n승을 전개하면 다시 해봐요. n 커뮤니션 0 더하기 n 커뮤니션 1의 x n 커뮤니션 2의 x 제곱 해서 n 커뮤니션 n의 x의 n승이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요. 그럼 얘 나오죠. 이만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이만큼이 0이에요. 이만큼이 0이니까 이것만 남죠. 그럼 20C0은 얼마입니까? 1이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더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7번을 풀어보죠. 괄호 1번입니다. 2n 커뮤니케이션 0 더하기 2n 커뮤니케이션 2 더하기 2n 커뮤니케이션 4 해서 2n 커뮤니케이션 2n까지 합은 뭐가 돼요? 2의 2n-1승이 돼요.
그쵸? 그게 128이랍니다. 그럼 128은 2의 몇 승이죠? 6승이 64니까 7승인가요? 그래서 2n-1이 7이니까 2n은 8이 돼서 n은 4라는 걸 얻습니다. 그래서 n은 4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을 보죠. 11C 컨비네이션 1 더하기 11C 컨비네이션 3 더하기 11C 컨비네이션 5 더하기 11C 컨비네이션 7 더하기 11C 컨비네이션 9 이 값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1C 컨비네이션 11을 더하고 11C 컨비네이션 11을 뺍시다. 그럼 똑같아지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죠? 홀수 번째니까 이항계수가 2에 11-1승이 되겠죠? 거기에 빼기 얼마를 합니까? 1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에 10승 마이너스 1이니까 1024 마이너스 1에서 102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8번을 보죠. (11의 10승을)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A래요. 자, 11의 10승은 10 플러스 1의 10승이에요. 그러면 얘를 전개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 컨비네이션, 이렇게 할까요? 얘가 낫겠네요. 1 더하기 10의 10승으로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10 컨비네이션 0에 1이죠. 1을 생략하고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1에 10이죠. 10 컨비네이션 2에 10제곱이고 10 컨비네이션 3에 13승이고 해서 10 컨비네이션 10에 10에 10승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항에 100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100 곱하기 어떤 자연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10, 10이니까 100 더하기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n 더하기 1 10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1입니다. A가 1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21의 10승이에요. 21의 10승입니다. 그러면 얘는 또 1 더하기 20의 10승으로 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 컨비네이션 0에 1의 10승이니까 1을 생략하도록 하죠.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1에 20이고 10 컨비네이션 2에 20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0 컨비네이션 3에 20의 3승이 되죠. 이렇게 해서 10 컨비네이션 10에 20의 10승까지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0이 공통인수예요. 그러니까 400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은 자연수로.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예요? 201이 되는 거죠. 1 나오고 200이니까. 따라서 4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20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게 b입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요? 202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항정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일단은 페이지 71쪽을 보죠. 이미 앞에서 우리 용어 정리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거 필수 71쪽에 있는 필수 예제, 필수 예제 1, 필수 예제 2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필수 예제 1을 먼저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대요. 시행이 뭐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됩니다. 이를 한 번 던져요. 이런 시행을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고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고요.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양의 약수겠죠?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A, B, C 중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구하래요.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온다는 얘기는 2가 보이거나 4가 보이거나 6이 보이면 되죠. 그런 사건의 합사건이니까 사건이. 그래서 2, 4, 6이 되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이 보이거나 3이 보이거나 5가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고 4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는 건 1이 보이거나 2가 보이거나 4가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하고 B하고 곱사건을 생각해 보죠. 얘가 일어나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서로 배반입니다. A와 C의 곱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얘가 일어나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요. 그게 뭐죠? 2하고 4죠. 2가 일어나면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4가 보이면 A도 일어나고 C도 일어나는 거죠. 둘 다 일어나니까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고 이거 공사건은 아니죠. 그래서 서로 배반은 아닙니다. B하고 C하고 곱사건을 알아보면 얘가 일어나면 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1이 있죠. 네, 1이 보이면 B도 일어나고 C도 일어나서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반인 건 A하고 B 두 사건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2번을 풀어보죠.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는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이 뭐죠?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시행입니다. 그랬을 때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래요. 그러니까 6의 약수의 눈이 보이는 겁니다. 6의 약수의, 그러면 그 사건을 A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1이 일어나거나 2가 일어나거나 3이 일어나거나 6이 일어나면 되죠? 저는 이렇게 찾아요. 6의 약수는 곱해서 6 되는 수잖아요. 그게 6의 약수죠, 정수 중에. 그러니까 1하고 6 곱하면 6 되잖아요. 그 다음에 2하고 4 이렇게 찾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죠? 그래서 1, 2, 3, 6이에요. 그러면 표본 공간 S를 생각하면 뭐죠? 1, 2, 3, 4, 5, 6, 7, 8이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얘 부분집합으로서, 사건이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으로서 얘네들을 하나라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부분집합 중에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모두 몇 개예요? 2의 4승계 나오죠. 그래서 서로 배반인 거, A랑 서로 배반인 거의 개수는 2의 4승 16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뽑으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확률의 뜻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확률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다. 그것을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확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이 쓰는 통계적 확률입니다.
세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일반적인 확률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적 확률부터 얘기하죠. 수학적 확률이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떤 시행을 하죠. 그러면 그런 사건이 있겠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서로 같은 정도로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기호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를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로 나타내는 것.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고 합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요. 그럼 근원 사건은 1, 2, 3, 4, 5, 6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사건들은 6번 던지면 한 번 일어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주사위를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고 치면 6번 중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얘도 6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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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서로 같은 정도로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 6분의 1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사건 A를 짝수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뭐로 정의해요?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정의의 수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B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6분의 3,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확률을 정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자,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에요.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은 이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그 주사위를. 나는 6분의 1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이성적 판단이 틀렸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직접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충분히 많은 시행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시행한 횟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 다시 말하면 상대 도수, 이 상대 도수를 확률로 삼겠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난 이 주사위 못 믿겠다. 그래서 충분히 100만 번 던졌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1의 눈이 25만 번 나왔대요. 그래서 뭐를 확률을 삼아요?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100만 분의 25만. 이걸로 삼는 거죠. 그게 얼마예요? 4분의 1로 삼겠다는 얘기죠. 이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실험을 직접 해서 상대 도수를 만든 다음에 그 상대 도수를 확률로 삼는 것.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횟수를 충분히 많이 하면 통계적 확률, 상대 도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큰 수의 법칙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통계 시간에 배울 겁니다. 통계 시간에 큰 수의 법칙을 배우면, 통계적 확률이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면 충분하겠죠. 통계적 확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충분히 많이 하면. 근데 또 우리는 통계를 작성하고 확률 얘기하고 있죠. 예, 그게 표본 공간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세상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다트가 있어요. 얘가 돌고 있습니다. 이 다트가 이와 같이 8조각이 균등하게 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맞춘 확률, 3m 거리에서 얘는 돌고 있고, 그러면 수학적 확률이라면 전체 점수에 대한 이 여기 안에 있는 점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점수가 몇 개예요? 셀 수 없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넓이의 비로 확률을 삼아요. 그러니까 8조각에서 하나니까 8분의 1이다. 이렇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길이의 비로 확률을 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확률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 확률입니다. 일반적 확률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이 아니란 얘기인데 시험 문제 풀면 나와요. 일반적 확률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사위, 정육면체로 된 주사위가 눈이 1, 2, 2, 3, 3이 적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1, 2, 3, 요걸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죠. 그럴 때 근원 사건은 1, 2, 3이 될 거예요. 1이 일어나거나 2가 일어나거나 3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되나요, 얘는? 안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1은 6분의 1이지만 2는 2분의 1이고 3은 3분의 1로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근원 사건이 서로 다르게 일어나고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을 일반적인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합시다. 그럼 그 사건의 A는 뭐가 돼요? 2 하나뿐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확률이 얼마입니까? 예,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 볼까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이 사건을 B라고 하면 B는 1이 보이거나 3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은 1이 보이는 확률은 6분의 1이고 3이 보이는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이 둘을 더한 확률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6분의 3,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걸 일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얘기할 거고, 아무튼 이렇게 일반적인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확률 더 알아봅시다. 네, 수고 많았어요.